네, 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.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쉬어가면서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.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? 네, 저는 캐터필러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건설기계 쪽이 좀 오랜 기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, 맞아요. 좀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, 오늘 5%나 반등했어요. 네,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이런 건설기계 쪽이 중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좋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의미 있게 봤고요. 예. 일단 뭐 4분기 실적도 좀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2018년, 19년에 대비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런 호조, 뭐 지표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뭐 특히나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뭐 전 부문에서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인프라 법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뭐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들이 있겠죠. 그리고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이벤트가 뭐 사실 조금의 시간들은 좀 지연이 될지언정 그래도 이런 뭐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 좀 쭉 진행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이제 뭐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큽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의 매출 비중이 약 43%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인프라 법안이 당연히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, 이제 이 매출 범위가 좀 높은, 지역에 대한 이런 수혜가 좀 톡톡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원자재 관련된 이런 기계 장비에 대한 매출도 약 18%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에 따른 또 이제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단가 같은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이런 상승분을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입지적인 또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해당 섹터 자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각종 투자 회사에서도 사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투자회사 베어드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실적적인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. 그래서 목표 주가 290달러를 좀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. 전망을 하기도 했고 또 기타 이제 뭐 번스나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이 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뭐 해당 부분들은 이미 달성을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들 그리고 건설기계나 이런 중장비에 대한 좀 소외됐었던 심리들이 좀 나타났는데 요번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또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의 전환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캐터필러의 주가 간밤에 5.35%나 상승했습니다. 218달러 8센트의 종가를 만들어 놓았고요. 저희 프로그램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건설기계 섹터의 대장주로 캐터필러 친숙하실 텐데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종목과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? 네, 뭐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들 다들 뭐 몇 개 딱 떠오르실 텐데 네. 저는 그중에서 진성 TEC를 좀 골랐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을 보신다면은 뭐 투산 바켓이 제일 유리할 수 있지만 좀 진성 TEC도 미국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 그리고 캐터필러가 또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이제 캐터필러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네.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뭐 실적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작년 대비했을 때도 뭐 소폭이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실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사실 이제 건설기계 쪽이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서 주가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는데
했는데 실적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 뭐 수주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고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적고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이 매출 전체 비중의 약 70%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다른 이런 건설기계 쪽도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상당 부분 줄이고 특히나 신흥국 쪽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중남미 쪽이 상당 부분 좀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역대 이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시기보다 오히려 더 수주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미국 인프라 법안에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뭐 자연스럽게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뭐 이제 두산 밥켓이라든지 이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당연히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좀 이어져 나가면서 관련된 이벤트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또 증설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또 이런 수혜가 또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바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가 보다 더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 자체는 3% 이내입니다. 하지만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수소 또 차 개발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수소 관련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전도 유망한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또 성장 동력으로는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장세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장비에 치중된 이런 비중 자체가 조금 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된 부분은 두산 퓨얼셀에 이제 뭐 연료전지 부품, 뭐 매니폴더나 압력판을 좀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캐터필러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봤고요. 국내 증시 종목 오늘은 진성 TEC였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어떨까요? 네, 사실 이제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는 18,000원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현재 주가가 10,000원대이다 보니까 뭐 거의 80% 정도 상향인데 일단 뭐 중장기로 본다라면 충분히 그 가격까지도 뭐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매물에 대한 소화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4,000원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라인을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연초에 건설 중장비에 대한 이런 수주가 잭팟으로 터져 나올 때 굉장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,150원부터 1,45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사실 그냥 전일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종가로 바로 이제 시초가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,150원으로 그 이전에 이 저점 라인 부근까지 만약에 다시 하방이 나오고 그 부분을 깬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우하향 부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해당 가격 라인을 재돌파할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면은 괜찮은 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성 TEC 목표가 1차적으로 14,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뉴욕과 서울 캐터필러와 진성 TEC 연결시켜 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